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 아, 우종영 선생 댁이죠? 나 할머니 수녀예요. 우 선생 있으면 좀 바꿔줄라우? 내가 또 아픈 나무를 발견해서 말이에요. 아픈 나무를 고치러 갔다가 인연을 맺은 수녀님이 계시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 아픈 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내게 전화를 거신다. 늦은 시간이라 실례인 줄 알면서도 전화하는 이유는 행여 내일로 미루다 당신이 발견한 아픈 나무를 잊고 지나칠까 싶어서다. 나는 수녀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화를 받으면 만사 제치고 달려간다. 수녀님은 상대방을 대함에 있어 높고 낮음이 없다. 그 차별 없음이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서 자라고 늙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나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며 나무를 마치 혈육처럼 대한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수녀님에게 있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 언젠가 시골 어느 사찰에 다녀온 수녀님이 절마당 앞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이상하다며 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다. 서둘러 가보니 조경용으로 세워둔 바위가 소나무 뿌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뿌리가 숨을 못 쉬니 나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잘은 몰라도 나무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던 수녀님의 말씀이 적중한 것이었다. 나무 의사보다 더 나무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수녀님을 보면서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알고 보니 수녀님은 태어날 때부터 알레르기 때문에 나무나 풀을 만지지 못했다. 남보다 쉽게 풀독이 오르고 어쩌다 나무나 풀 근처에 있는 벌레에 쏘이기라도 하면 살갗이 퉁퉁 부어올라 바로 병원에 가야만 했다. 수녀님이 나무를 다룰 때 워낙 거리낌 없는 탓에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팔뚝 여기저기에 있는 반점을 보고서야 눈치를 챘다. 하지만 수녀님은 잎에 닿은 팔이 가렵고 따가울 텐데도 온종일 약을 발라가며 나무를 돌보셨다. 사람도 끼니를 거르고 쉬지 못하면 바로 탈이 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 선생, 나는 나무가 좋아요. 그래서 수녀님은 좋아하는 나무와 더 친해지려고 어디 먼 길이라도 나설라 치면 상비약부터 챙기신다. 그래야 마음 놓고 나무와 풀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가끔씩 일이 너무 바쁘거나 지친 날에는 아픈 나무를 보더라도 모른 척 지나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나무를 좋아하고 아끼는 수녀님을 떠올리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무 의사랍시고 30년 넘게 일해왔는데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대하고 있는 건지 돌아보게 되기도 했다. 아내가 나더러 가족보다 나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건물의 조경수부터 길가의 가로수, 몇백 년 된 보호수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사연을 가진 나무들을 돌보는 동안 어느덧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나무에게 온 신경을 쏟느라 딸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랐다. 아빠로서는 빵점이었던 거다. 나는 너무 부족한 아빠였다.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겠다. 아이는 스스로 컸고 덕분에 성장한 것은 바로 나다. 일도 마찬가지다. 30년 넘게 나무를 치료하며 내가 나무를 지켜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무들이 나를 지켜주었다. 나무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덕분에 내 삶은 더 단단해지고 충만해졌다. 어린 시절
나는 일한다는 것이 곧 어른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내 곁의 어른들은 모두 일을 하느라 열심히 뛰어다녔다. 20대의 나에게 일은 곧 돈이었다. 굶지 않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때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생계유지가 일을 하는 궁극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무의사가 되어 아픈 나무들을 돌보는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 넘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부심을 갖는 것이고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실현해 나가면서 충족감을 얻는 과정이었다. 세월의 풍파에 휩쓸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해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건 인생에서 무언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제각각이겠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스스로 느끼는 존재 가치가 아닐까? 나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본성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서 일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 삶은 늘 허기질 수밖에 없다. 즉, 일을 한다는 건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삶의 양식을 얻는 것이다. 처음 내가 나무를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바보 같다는 말이다.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며 비아냥대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을 말해주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내 인생을 대변해 준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비록 남들 눈에 바보처럼 보였을지언정 늘 마음은 풍족했다. 일이라는 것은 누가 알아준다고 혹은 누가 무시한다고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고 보면 나는 나무로 인해 꽤나 풍족한 삶을 살았다. 밥그릇은 조금 덜 채웠을지언정 마음은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수녀님을 떠올리면 아픈 나무를 돌며 살겠다고 했지만 진정 나무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내 만족과 내 가치를 가지는 내 만족과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만 급급해 놓친 것은 없는지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따라 오 선생, 나는 나무가 참 좋아요 라고 말했던 수녀님의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 자꾸 생각난다. 자꾸 생각난다. 아, 아, 내가 땅을 사서 곡식 대신 나무를 심는 이유. 30대 중반쯤이었다. 흙은 밟을 수 있고 마음껏 하늘을 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했다. 나무에 그물 침대를 걸고 누워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마침 아내 역시 흙을 만지며 텃밭을 가꿔 보고 싶다는 마음을 비췄고 아내의 동조에 힘을 얻은 나는 그 길로 땅을 구하러 다녔다. 주위 사람들은 달동네 단칸반 신세도 못하는 형편에 땅부터 사느냐며 혀를 찼지만 나는 그에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몇 달간 발품을 팔아 선택한 곳이 강원도 화천 산자락이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 기운을 받아서인지 여름에도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형세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운이 닿았던 탓인지
운이 닿았던지 마침 매물로 싸게 나온 땅이 있었다. 소개해준 이의 말로는 마을의 분홍이 대대손손 농사를 지어 비옥한 땅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채갈까 싶어 덥석 땅을 사버렸다. 돈을 갚기 위해 한동안 꽤나 고생을 해야 했지만 내 땅이 생겼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땅을 마련하고 보니 문전옥답이라는 그 땅은 형편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세월 화학비료와 제초제, 바디랑을 덮은 비닐 더미에 치여 숨통이 멎어 있었다. 옥수수를 비롯해 몇 가지 작물이 자라고 있었지만 요소 비료를 한 줌씩은 써야 겨우 알을 맺을 것 같았다. 퇴비를 쓴다 한들 항생제가 한가득인 가축의 분뇨 정도이니 얼마 안가 땅을 영영 못 쓰게 될 것이라 자명했다. 나는 한동안 그곳에 머물며 생각했다. 애초에 내가 땅을 산 이유는 흙을 밟으며 자연과 생명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화학비료와 항생제로 먹는 땅에 씨를 뿌려 곡물을 거둔다 한들 그것이 과연 건강하겠는가? 병든 땅을 되살리지 않는 한 답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땅을 되살릴 수 있을까? 생각 끝에 나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아내의 소망을 미룬 채 땅을 갈아엎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작물들을 남김없이 걷어낸 다음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자작나무 묘목들을 들어왔다. 사방이 논밭인 그 땅에 나무를 심기로 한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나무 뿌리가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흙을 되살릴 균근이 모여들 테고 그로 인해 병든 땅은 다시 크고 작은 생명이들이 숨쉬는 건강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생명의 땅 대신 병든 땅이 내게로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아픈 나무들을 고치러만 다녔는데 땅을 고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소식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이 문전옥답을 사들여 나무를 심는 것을 두고 매우 못마땅해 했다. 무엇이든 심기만 하면 잘 되는 땅인데 아무런 소출도 없는 나무를 심는다며 시비를 거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땅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이 땅은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저를 믿고 조금만 지켜보시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뒤로 한 채 나무를 심은 지 벌써 30여 년. 내 무릎팍에도 미치지 못했던 어린 자작나무들은 해마다 성큼성큼 자라 20m에 이르는 청년나무로 성장했다. 묘목을 가져다 심고 어린 나무가 치이지 않게 풀을 솎아주고 때에 맞춰 적당한 간격으로 옮겨주고 저 혼자 튀어나온 곁가지들을 잘라주면서 마치 아이 키우듯 긴 기다림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희끼리 숲을 이뤄 다른 많은 생명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이 매년 떨어뜨리는 낙엽들로 흙은 다시 비옥해졌고 주변은 온갖 생물들이 모여 사는 풍요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병들어가던 땅이 자작나무들로 인해 다시 살아나 생명의 땅으로 거듭난 것이다. 몇 해쯤 지났을까?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자란 자작나무 줄기에 샛노란 꾀꼬리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제법 튼실해진 자작나무 줄기들은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덕이지 않고 둥지를 지켜주었고 꾀꼬리들은 비옥한 땅에 숨은 벌레들을 연신 물어다 새끼들을 먹였다. 뿐만인가
꽃이 피지 않는 3월이면 고라니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와 농장 가장자리에 심어놓은 원추리 잎을 뜯어먹기도 하고 배고픈 멧돼지 식구들이 땅속의 구근과 지렁이를 먹고 가기도 한다. 땅을 샀을 때부터 소출을 거둘 욕심이 없었으니 넉넉한 인심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준다. 사람들은 내가 농장을 샀을 때 땅이 어땠는지 얘기하면 통 믿지 못한다는 눈치다. 돈 될 만한 작물을 심지 왜 나무를 심었느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곡식 대신 나무 심은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은 생전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한 이야기인지 개인적인 소망에서 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태어나 한 일 중 가장 보람된 일은 나무를 심은 것이다. 나무와 함께 찾아온 온갖 생명을 바라보며 한없는 보람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누린 행복까지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몇 년 전부터 아내와 나는 곧게 자란 자작나무 사이에 명이를 심고 있다. 울릉도 초기 이웃 주민들이 이것을 먹고 목숨을 구했다고 해서 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풀이다. 그러고 보면 자작나무들로 인해 되살아나 생명을 품게 된 우리 농장에 참 잘 어울리는 풀이다. 가끔 농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명이나무를 내놓으며 나는 말한다. 직접 심은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 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 지금도 나는 이 모두가 신기하고 경이로울 뿐이라고. 이제는 나무 사이에 그물 침대를 걸고 누워도 다 자란 자작나무에게선 힘든 기색이 없다. 사람은 나무를 심고 나무는 사람을 키운다. 내 손으로 작은 집을 지으며 깨달은 것.